때는 따스한 봄바람이 경상도 남쪽의 한적한 마을, 해월리를 감싸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오래된 정자나무 아래 낯선 산에 하나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차림새는 허름했지만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인 듯 기품이 서려 있었으나 초점 없는 눈빛과 멍한 표정은 영락없는 바보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쯧쯧, 저 총각도 저러고 있네. 덩치는 산만한데 넋은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사내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배고프다. 배고파. 그의 듬직한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두 눈은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먼지에 절은 도포자락이 바람에 힘없이 펄럭였습니다. 그때 마을의 아이들이 그를 둘러싸고 흉내를 내며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프다. 배고파. 바보래요, 바보래요. 하지만 사내는 그런 놀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허기진 배를 부여잡은 채 어슬렁어슬렁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동네에서 힘 좀 쓴다는 불량배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봐, 이놈. 넌 뭐하는 놈인데 여기서 얼쩡거리는 거야? 우두머리로 보이는 최서방이라는 자가 찢어진 그의 두루마기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보아하니 그냥 거지는 아닌 것 같은데. 몰락한 양반 놈인가? 뭐라고 말 좀 해봐. 배고프다. 이놈이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이놈들아, 정신 차리게 손 좀 봐주자. 불량배들은 사내를 둘러싸고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엽전이라도 나올까 그의 품을 뒤졌지만 먼지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젠장, 재수옴 붙었네. 돈 한 푼 없는 거렁뱅이잖아. 그들은 바닥에 침을 뱉으며 사내를 버려두고 사라졌습니다. 낯선 사내는 그렇게 얻어맞고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툭툭 털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다시 어슬렁거리다 마을 어귀의 작은 주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진달래나무 그늘 아래 자리한 초라한 주막이었지만 구수한 된장찌개와 고소한 파전 냄새가 그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주막의 주인은 서하라는 여인으로 혼자서 주막을 꾸려나가는 억척스러운 과부였습니다. 그녀의 눈매는 선했지만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고 부드러운 말투 속에는 굳센 심지가 느껴졌습니다. 서하는 이 마을에서만 5년 넘게 주막을 지키며 상인들과도 친척처럼 지내는 수완 좋은 장사치였습니다. 마침 서하가 걸레를 빤 물을 주막 앞에 뿌리던 참이었습니다. 배고프다. 배고파. 그러다 그만 서하는 낯선 사내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서 어쩌죠. 괜찮으십니까? 하지만 낯선 사내는 걸레빤 물이 시원했는지 바보처럼 해벌쭉 웃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놀라 사내를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이보시오. 정말 괜찮으시오? 그 모습을 보고 막걸리를 마시던 최서방과 그 일당이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이보시오, 주모. 그 바보 녀석은 신경 쓰지 마시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바보 녀석이 이 마을에 온 지 벌써 열흘이 넘었소. 물어봐도 배고프다는 말만 하니원. 그 말에 서하는 오히려 손님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럼 이 불쌍한 사람을 먹여줄 생각은 안 하고 바보라고 놀리기만 하면 어쩝니까? 아니, 우리야 어디서 온 놈인지 모르니까 그랬지? 그게 뭐 대수라고. 열흘이나 굶었으면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어찌 그리 인정머리가 없으십니까? 서하는 혀를 차며 낯선 사내를 주막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리 들어오세요. 남은 백숙이 있으니 금방 데워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바쁜 와중에도 사내 앞에 뜨끈한 백숙과 막걸리 한 사발을 내어주었습니다. 저런 바보 녀석에게 줄 백숙이 있으면 우리한테나 더 줄 것이지. 낯선 사내는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눈 깜짝할 사이에 백숙 한 그릇을 비워냈습니다.
음식을 나르던 서한은 그 먹성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벌써 다 드셨어요. 하긴, 열흘이나 굶었으니 오죽할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서한은 남은 밥과 나물을 가져다 주었고 사내는 그것마저 순식간에 먹어치웠습니다. 막걸리도 한 방울 남김없이 마셨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주막이 한가해지자 서한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한숨 돌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사내가 배고프다는 말 외에 다른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서한은 환하게 웃으며 아직 자리를 뜨지 않은 최 서방 일행을 쏘아보았습니다. 보십시오. 먹을 것을 주니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머쓱해져 헛기침을 하며 주막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행색이 남루해도 사람은 사람이지요. 누구나 다 사연이라는 게 있는 법인데. 서하의 말에 사내가 희죽 웃자 그녀도 보람을 느끼는 듯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내가 오늘 인심 씁니다. 굽고 남은 파전이 있으니 마음껏 드세요. 그 말에 처음으로 사내의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났습니다. 서한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준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지자 서한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 갈 곳은 있으십니까? 사내는 갑자기 침울한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서한은 마음 같아서는 그를 주막에 들이고 싶었지만 혼자 사는 과부의 처지에 낯선 사내를 들이면 구설에 오를 것이 뻔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주막에서는 재워줄 수가 없습니다. 사내의 얼굴에 허망한 기색이 스치자 서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다시 뒤를 돌아 말했습니다. 여기서 재워줄 수는 없지만 밥은 줄 수 있으니 끼니 때가 되면 꼭 찾아오세요. 사내는 그 말에 다시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내는 밥때만 되면 주막을 찾았고 서한은 그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막에서 일하던 서하의 귀에 밖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저 바보 녀석. 아주 제대로 걸렸구만. 서한은 불길한 예감에 나르던 음식을 내려놓고 쏜살같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역시나 낯선 사내가 최 서방 일당에게 둘러싸여 막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입니까? 아니, 주모가 장사 중에 여긴 어쩐 일이시오? 그게 지금 중요합니까? 어째서 힘없는 사람을 이렇게 때리는 것이냐고요. 주모는 왜 이리 저 바보 녀석에게 신경을 쓰는 거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자꾸 이러시면 관가에 고발할 겁니다. 나라에서 이런 바보 녀석 하나 신경이나 쓸 것 같소. 그때 옆에 있던 사내 하나가 돌멩이를 주어 서하에게 던지려 했습니다. 그 순간 막고 있던 사내가 몸을 날려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돌멩이는 그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내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그를 바라보는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그 기세에 눌린 최 서방 일당은 헛기침을 하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서한은 사내의 얼굴을 매만졌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미련해서 어째요. 그녀는 당장 사내를 주막으로 데려와 상처를 닦아주고 삼배 조각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렇게 몸을 함부로 쓰면 어떡합니까? 사내는 대답 대신 그저 배시시 웃을 뿐이었습니다. 서한은 더 이상 그를 밖에 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의 눈을 피해 주막 뒤편의 작은 창고에 그를 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든 서하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복면을 쓴 사내들이 들이닥쳐 그녀를 보쌈하려 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서하가 소리칠 틈도 없이 보자기에 쌓여 끌려나가던 순간 창고에서 자던 사내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맨주먹으로 대여섯 명의 사내들을 순식간에 때려 눕혔습니다. 보자기를 어깨에 맸던 사내는 겁에 질려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쳤습니다. 보자기에 풀려난 서하는 어리둥절한 채 쓰러진 사내들 한가운데 서 있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한은 좋은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를 주막을 지키는 머슴으로 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혼자 일하기 힘들었는데 잘 됐네. 이제 당당하게 내 머슴이라고 소개해야지. 이름이 없으니 만가지 복을 가져다 준다는 뜻으로 만복이라고 불러야겠어? 그래, 오늘부터 당신 이름은 만복이요. 만복이라 불린 사내는 활짝 웃었습니다. 드디어 주모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만복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주모의 머슴이 된 것입니까? 또렷한 그의 목소리에 서한은 놀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럼요. 이제 내 머슴이니까 더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이제 잠도 주막 안에서 자요. 그날부터 만복이는 주막 일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의 힘은 장사여서 무거운 통나무도 번쩍 들고 주막 앞을 막던 바위도 가뿐히 들어 던져버렸습니다. 서한은 그런 만복이를 보며 한숨을 쉬면서도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만복이가 주막 일을 돕기 시작하자 손님이 더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만복이를 구경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만복이를 괴롭혔던 사내들은 그의 성실한 모습을 보며 지난날을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주막은 밤마다 장부를 정리해야 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만복아. 오늘부터는 주막 안방옆 작은 별채에서 자도록 해요. 제가 어찌 감히 주모님 곁에서 잘 수 있겠습니까? 이제 괜찮아요. 손님들도 모두 만복이를 우리 주막 사람으로 인정한다고요. 그리하여 만복이는 그날부터 창고가 아닌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또다시 복면을 쓴 사내들이 주막에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화가 은장도를 들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서방,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시오. 복면을 쓴 사내들 중 한 명이 당황하며 복면을 벗었습니다. 만복이를 괴롭혔던 최서방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군. 그런데 어찌 모른 척했는가? 돌아가신 아버님과 최 어르신과의 인연 때문이었소. 하지만 더는 참지 않겠소? 서한은 이미 이웃들과 짜고 만약 아침에 주막 문이 열리지 않으면 최서방을 관가에 고발하기로 약속해둔 상태였습니다. 어쩔 것이오? 이래도 날 보쌈해 갈 것이오? 최서방과 일당은 투덜대며 물러났고 밖에는 뒤늦게 나온 만복이가 서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사라지자 서한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은장도를 떨어뜨리고 벌벌 떨었습니다. 만복이는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만복이는 서화의 곁을 지켰습니다. 머슴인 제가 이리 주모 곁에 누워도 되는 것입니까? 또 그 사내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우리 만복이가 막아줘야지.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만복이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만복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서한은 그의 과거를 궁금해하기보다 현재의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너무 애쓰지 말아요. 어쩌면 기억이 안 돌아오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 나는 우리 만복이가 부러워요. 저도 기억을 잃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날 밤, 서한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픈 과거를 만복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만복이는 조용히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두 사람은 더욱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만복이가 나무를 하러 갔다가 산에서 굴러 가슴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그는 잃었던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며 머리를 부여잡고 괴로워했습니다. 만복아. 왜 그래? 정신 차려. 놀란 서한은 급히 약초인 시호를 다려 그에게 먹였고 만복이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만복이와 서한은 이제 머슴과 주인이 아닌 한솥밥을 먹는 동업자이자 버드로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만복아, 시장에 가서 소고기 좀 사오너라. 상인 할아버지가 특별히 더 얹어주신다고 했으니 잊지 말고. 만복이는 의아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심부름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최서방의 사주를 받은 복면
사내들이 그를 덮쳤습니다. 내 이놈 아주 잘 걸렸다. 바보 같은 놈이 주모랑 같이 사는 꼴을 더는 못 보겠다. 만복이는 그들을 상대했지만 밧줄에 양팔이 묶인 채 머리에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주막에서는 만복이가 돌아오지 않자 서화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복이는 왜 이리 안 오는 거야? 너 먹이려고 미역국도 준비했단 말이야. 오늘이 내가 나를 찾아온 지 딱 1년 되는 날인데. 만복이가 깨어난 곳은 어느 양반 댁의 고급스러운 방이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깨어나셨습니까? 만복이는 머리에 받은 충격으로 과거의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이수호, 병조판서 이 대감의 아들이자 함경도를 지키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오랑캐와의 전투 중에 머리를 다쳐 기억을 잃고 1년간 해월리 마을을 떠돌았던 것입니다. 수호야. 내 아들아. 그동안 대체 어디에 있었더냐? 아버지. 송구합니다. 모든 것이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억을 되찾은 수호는 주막에서 보낸 1년의 기억, 즉 만복이로서의 삶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년간 어디서 지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산 것 같기는 한데 기억하려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수호는 그를 기다려준 정혼자 연하낭자와 재회했고 주막에서의 일은 까맣게 잊은 채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호가 연하와 함께 저작거리를 거닐다 왈패들의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날아오는 단검을 막아서다 어깨를 스친 순간 그는 다시 가슴이 답답해지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를 따르던 여종순이가 다급하게 약탕을 가져와 그에게 먹였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가끔 속이 답답할 때 마시는 시호 달인 물입니다. 시호. 그 약초의 이름을 듣는 순간 수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잊혔던 1년의 기억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만복이, 서화, 주막, 그리고 미역국. 이제야 기억이 나는구나. 나를 돌봐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의 정혼자 연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어서 그 주모님을 찾아가세요. 도련님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만복이가 사라진 지 다시 1년이 흐른 어느 봄날, 서화는 텅 빈 주막에서 무심한 하늘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막 앞에 늠름한 선비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주모. 그렇게 울고만 있으면 어떡하시오. 나에게 미역국 끓여줘야지. 서화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만복이. 그렇소. 나요. 만복이. 미역국부터 먹으면서 그간의 이야기를 모두 해주겠소. 서화는 펑펑 눈물을 흘리며 수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키는 법, 두 사람의 절절한 사랑은